수학 성적을 올리고 공부 잘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꾸준한 학습 태도가 필요하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해하고 알게 된 것을 아깝게 놓치지 말고 노래 부르듯 암기해서 어디든 적용할 수 있도록 숙달시키는 것입니다. 이 실천 부족 때문에 항상 아쉬운 결과를 가져오죠. 수학도 암기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기억시켜야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번에는 x값 마이너스 2와 5 이 사이에 이 방정식의 근이 적어도 한 개 존재할 수 있는 k 범위를 구하랬습니다. 여기서는 적어도 한 개죠. 적어도 한 개니까 이 사이에 한 개의 근이 존재할 수도 있고 또 두 개의 근이 모두 존재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두 개의 케이스로 나누어야 됩니다. 자, 먼저 한 개의 근이 마이너스 2와 5 사이에 있을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케이스는 먼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이 마이너스 2와 5 사이를 통과할 수 있고 혹은 왼쪽이 통과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2와 5 사이라고 했습니다. 사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를 지나고 5를 지나도 한 개의 근, 이 한 개의 근 사이에 있을 때는 이 조건이 성립이 되죠. 자, 그래서 이 관계를 이 부등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부등식으로 표현해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K의 범위를 구했습니다. 자, 이제 계산한 K의 범위를 보니까 결과적으로 모두 실수 범위가 되고 있죠. 자, 모두 실수 범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 한 개의 근이 사이에 있을 때 이렇게 특수한 조건이 주어졌죠. 그죠? 주어졌기 때문에 이 두 조건 중에서 한 개는 제외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계선 값을 대입해 보면은 그래프 형태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경계선 값이 분수죠. 그죠? 자, 분수가 되니까 계산 편의상으로 이 그래프에 해당하는 이쪽이죠. 이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에 해당하는 k 이꼴 마이너스 4라는 값을 선택해서 계산해 봅니다. 되도록이면 이 짝수가 좋겠죠. 1차항의 개수니까. 자, 계산 결과 마이너스 2와 5 사이에 한 개의 근이 존재하죠. 자, 따라서 이 그래프 형태가 됩니다. 이 그래프 형태에서 K의 범위가 확정되는 거죠. 결정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경계선이죠. 경계선. 마이너스 4분의 9라는 이 경계선의 값이 포함되는지 관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K꼴 마이너스 4분의 9를 대입을 했습니다. 대입을 하니까 결과 마이너스 2와 4분의 1이죠. 마이너스 4분의 1. 자, 그래서 이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 여기서 푸른 그래프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K꼴 마이너스 4분의 9도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그래프 형태죠. 이 그래프 형태의 범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경계선 값을 대입할 때 처음에 K꼴 10을 대입할 때 이 범위죠. 자, 이 그래프 형태입니다. 이 범위에서 K꼴 10을 처음에 대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중근이 되죠. 그죠? 자, 중근이 되어서 마이너스 2와 5 사이에 근이 존재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 범위, 이 그래프 형태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그래프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그래프 형태가 확정이 되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 한 것처럼 경계선인 K꼴 마이너스 4분의 9를 역시 범위에 포함되는지 조사해야 되는 이 과정을 밟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경계선의 함수 값이죠. 이 경계선의 함수 값의 곱 형태입니다. 이 곱 형태의 부등식을 만들어서 풀 수 있다고 문제 1 풀이 과정에서 설명을 했었죠. 자, K 범위가 나왔습니다. 자, 이때 마이너스 4분의 9와 10이라는 이 경계선의 값을 대입을 해서 그래프 형태를 관찰하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렸듯이 K꼴 10일 때하고 K꼴 마이너스 4분의 9일 때 이때는 이 그래프가 되고 또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4분의 1을 지나는 이 그래프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K의 절대값이 커집니다. K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두 근의 차가 커진다고 했죠. 자, 그래서 그래프가 넓게 퍼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죠. 자, 이렇게 퍼지면서 마이너스 2와 5 사이에 그래프가 한 점을 지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두 건이 마이너스 2와 5 사이에 모두 있을 때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죠. 자, 이 그래프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그래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세 가지 장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장치 중에서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서 조건을 세우면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 세 가지 장치를 모두 세워야지 이 그래프가 꼼짝 못하고 이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케이스가 되는 구조입니다. 자, 이제 세 가지 장치 중에서 경계선의 함수값부터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와 5에서의 함수값은 양수가 되죠. 자, 이 그래프가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마이너스 2와 5에서의 첫 번째 조건은 만족하지만 마이너스 2와 5 사이에 두 실근이 존재하지 않죠. 그죠? 자, 이런 케이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추계 방식입니다. 자, 추계 방식으로 또한 장치를 마련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2분의 b죠. 자, 2분의 k입니다. 2분의 k 추계 방식이 마이너스 2와 5 사이에 있게 되면은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자, 이런 모습은 벗어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장치를 해서 이 그래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부족하죠. 자, 왜냐하면은 이 그래프가 붕 뜨게 됩니다. 붕 뜨게 되면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을 모두 만족하죠. 그죠? 만족하지만 두 개의 실근이 마이너스 2와 5 사이에 없죠. 그죠? 자, 그래서 판별식이 양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실근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중근이라 하면은 0을 포함시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장치가 모두 필요로 하게 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세 개의 장치에 대한 K 범위가 나왔습니다. 이 K 범위가 동시에 만족이 되죠. 이 세 개가 동시에 만족 K 되죠. 자, 그래서 공통 범위를 구했죠. 두 번째 케이스의 범위입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의 범위죠. 이 두 번째 케이스의 범위입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케이스에 만족하는 범위고 두 번째 케이스에 만족하는 범위입니다. 이 두 개를 모두 만족하기 위해서는 합집합을 해야 되죠. 그죠? 자, 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범위가 전체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잠시 보시고 필요시 반복해서 보시면 내용이 절로 기억되고 암기되어서 문제풀이에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함께 노력해봐요.